안녕하세요. 박물관 뉴턴 운동 법칙 두 번째 문제풀이 시작할 거고요. 오늘은 약간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잘 집중을 해서 들으셔야 되고, 특히 이제 60번부터 문제를 풀게 될 텐데, 이 문제에서 핵심 사항은요, 전체 분석과 부분 분석이에요. 제가 이 전체랑 부분에 대한 건 처음에 샘물에서 분석할 때 박스 치면서 이제 상자 씌우기 할 때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랑 부분을 잘 학습하셔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문제는 은근히 어려워 보이진 않거든요. 생각보다 좀 막막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먼저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F를 작용해서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 나타낸 거고, 가속도의 크기는 가랑 나에서 같대요. 그럼 내가 지금 얘는 그냥 아래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아래쪽으로 A라고 둔다면, 얘 같은 경우는 반대이기 때문에 크기가 같으려면 반대겠죠? 여기서 똑같이 A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 2배래. 그러니까 이렇게 몇 배라는 조건이 있으면 상대값으로 잡아주라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장력을 이렇게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하고 전체에 대한 걸 제가 가볍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먼저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렇게 질량이 M자리가 있고 여기도 M자리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가속도를 한번 구해 보실래요?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되죠? 이거는 전체 분석을 해야 되나요? 부분 분석을 해야 되나요? 지금 이 왼쪽 같은 경우는 이때는요 전체 분석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mg고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했죠? 내가 얘를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제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고, 그럼 질량이 얼마가 나와요? 2m이 나오죠. 그럼 내가 전체 질량이 2m이고 이 전체 덩어리에 작용하는 힘이 mg거든요. 따라서 가속도가 2분의 g가 나온다.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전체 분석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 한번 상황을 볼게요. 이번에는 뭐 이렇게 질량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대신에 얘 장력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장력이 뭐 2분의 1mg래요. 자, 이 경우에는 전체로 문제가 바로 딱 풀리나요? 아마 잘 안 풀리실 거예요. 왜냐면 가속도는 전체 질량에다가 전체 힘을 곱하는 건데 가속도가 얼마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부분 분석을 먼저 해봐야 되는 거야. 전체를 하려니까 막혔죠. 지금 전체를 풀려고 했는데 안 됐어. 그렇기 때문에 부분을 먼저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건데, 그럼 부분을 어떻게 분석하나요? 부분을 분석할 때는요, 상자를 씌우시면 돼요. 우리가 연습 많이 해봤잖아요. 이렇게 상자를 씌우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얘가 A라고 놔볼게요. 이 A는요 B의 존재를 몰라. 그냥 자기가 2분의 1mg만큼 힘을 받는데 그게 누구로부터 받나 보니까 실이 당겨주는 힘이 2분의 1mg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 A가 받는 힘은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합력도 똑같이 2분의 1mg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질량은 m이고 힘 받는 I자 힘은 2분의 1mg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이걸 통해서 2분의 1g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지금 제가 이렇게 등식을 세우면 라지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라지 m과 스몰 m의 질량이 같다는 거를 결국에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 분석 한 번으로 끝났지만 얘는 전체랑 부분을 둘 다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잘 경계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도 제가 한번 이제 여기 걸 지우고 식을 써서 푸는 걸 보여드릴 건데, 봐볼게요. 근데 특히나 방금 전에 여기서 봤다시피 장력이 나오는 경우는 반드시 부분 분석을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장력을 줬는데 전체를 분석하려고 하면은 그럼 장력을 준 이유가 없거든요. 장력을 줬다는 거는 내가 이렇게 박스를 쳤을 때 이쪽으로 끌어주는 힘이 T라는 거고, 이렇게 박스를 쳤을 때 왼쪽으로 끌어주는 힘이 2T라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부분 분석을 먼저 해보라는 거죠. 그럼 일단 봐볼까요? 내가 얘 질량 모르니까 일단 라지 M으로 설정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MA라는 힘을 받고 얘는 이쪽으로 MA라는 힘을 받게 돼요. 그쵸? 그럼 내가 이거 어때요? 합력이 동일하죠. 합력이 동일하다는 거는 당겨주는 힘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왼쪽이 더 크니까 그냥 왼쪽으로밖에 힘을 안 받으니까 그냥 T라고 써주시면 돼요. 얘는 어때요? 오른쪽으로 힘 받으니까 라지 F가 얘보다 큰 거거든, 2T보다. 그럼 여기는 라지 F 마이너스 2T라고 써주시면 되고, 그게 같다는 거죠. 그럼 난 이걸 지금 뭘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B에 대한 부분 분석을 통해서 이 식을 뽑아낸 거예요. 그러면 넘겨볼까요? 이 F는 3T라고 쓸 수가 있죠. 3T는 F.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어디다 할 거냐면
이쪽에 한번 해볼게요. 라지 mg가 되고 이쪽도 라지 mg가 됩니다. 그리고 위로 작용하는 힘은 여기 2t고 여기는 t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지금 아래쪽으로 라지 ma를 받고 얘는 위쪽으로 라지 ma라는 합력을 받기 때문에 그럼 식을 써보시면 ma랑 ma가 동일하죠. 그럼 힘의 합도 동일해야 돼. 여기서는 위쪽이 더 크니까 2t에서 라지 mg를 빼면 되고, 자 2t에서 라지 mg를 빼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라지 mg에서 t 값을 빼면 돼요. 그럼 넘겨보시면은 3t는 2mg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써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두 값은요 누구랑 동일해? a랑 동일하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제 g랑 a의 관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어차피 3t가 2mg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2t는요 넘겨보면은 3분의 4mg가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3분의 4mg를 대입해 보시면 3분의 1 라지 mg가 얘랑 같다는 게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돼요? a는 3분의 1 g가 되죠. 그럼 얘는 이거 내가 지금 뭘로 알아낸 거야? 얘는 a에 대한 부분 분석을 통해서 이 식을 뽑아낸 거죠. 그래서 가속도까지 구해냈기 때문에 이제 전체 분석을 하시면 돼요. 자, 전체 분석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여기서 작용한 힘은 라지 mg, 그죠? 라지 mg. 그리고 전체 질량은 m 플러스 라지 m. 그게 바로 3분의 1 g라는 거고, 그럼 넘겨보시면 3 라지 m은 m 플러스 라지 m이기 때문에 또 넘겨보면은 라지 m은 2분의 1 m이 나와. 내가 지금 구하는 게 뭐죠? f의 크기를 구하는 거야. 얘 구하는 거라고요, 얘. 그렇죠? 근데 내가 라지 m이 2분의 1 스몰 m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그냥 mg가 나오죠? 따라서 답은 1번이에요. 마지막으로 얘는 뭘 본 거야? 전체를 본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 때 이런 복잡한 운동방정식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과 전체를 적절하게 이용하시면은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식이 많이 들어가서 복잡하긴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볼 부분은 부분과 전체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얘는 장력이 나오기 때문에 부분을 분석한다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 전체랑 부분을 그대로 이용해서 푸시면 되거든요. 이것도 그냥 풀면 되게 복잡해 보여요. 갑자기 표도 나오고 B에 대한 빗면임도 모르고. 저는 이거는 B에 대해서 집중을 안 하고 그냥 문제를 바로 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이 B를 뭐 빗면임을 F로 설정해주고 막 문제를 풀게 되면 되게 복잡해질 거야. 근데 저는 지금 A의 가속도 크기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지금 실이 B를 당기는 힘도 알고 있는데 어차피 장력은 B를 당기는 힘과 A를 당기는 힘이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A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이거에 대한 정보는 A에 몰빵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요 A에 이렇게 문제에 박스를 치고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F를 작용하고 있을 때, 제거 전이죠. 그때 가속도의 크기는 2의 1에 그리고 장력은 3t래요. 그거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할 건데 자, 가보겠습니다. 질량이 나와 있나요? 질량 같은 경우는 m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m이라고 적어 볼게요. 그럼 A가 받는 가속도는 가속도의 크기랑 실이 F를 제거한 후 A에 작용한 I자임은 자, 여기다 나타내 볼게요. 이제 그러면 제거하기 전에는 A의 질량이 M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시고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아요. 중력 mg라는 중력을 받고 그리고 지금 F 값을 받고 위쪽으로 작용하는 장력이 3t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처음에 이렇게 방향을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더 큰 거예요. 따라서 합력은 2a랑 m을 곱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합력을 옆에다 쓰는 이유가 약간 이런 문제에서 확실히 더 편하게 풀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내가 합력을 그냥 가운데 적어버리면요 도대체 뭐가 결과값인지를 모르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결과값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식을 써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
얘가 더 크죠? 위에 당기는 힘보다. 그러면 F에서 mg를 더하고 거기서 3t라는 값을 뺀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EMA가 된다고 식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결과값.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 볼까요? 이번엔 F를 제거했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서 아래쪽으로 mg가 작용하는 건 똑같고 F가 사라졌고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얼마로 변했어요? t로 변했죠. 근데 그때 방향이 F의 방향과 반대래요. 움직이는 방향이 F를 제거한 후에. 그러면 힘의 방향이 반대인 거야. 죄송해요. 움직이는 방향하고 상관없이 힘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위쪽 방향으로 얼마가 되는 거야? 이때는 가속도가 A이기 때문에 MA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식 한번 세워볼까요? 이때 자, T-mg는 MA가 되는데 그 값이 또 얼마래? F의 크기의 15분의 1배라는 조건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15분의 1F라고 쓸 수가 있고 여기는 EMA고 여기는 MA죠. 그럼 여기는 15분의 2F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F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는데 결과값을 다 보면은 mg꼴로 표현이 돼 있죠. 그럼 나는 여기서 F랑 mg를 남겨대고 방해되는 변수는 누구야? t가 방해되죠. t. 그럼 t를 지워주는 방향으로 연립을 하시면 돼요. 그럼 아래 거에 3을 한번 곱해볼게요. 전부 다 3, 3, 3, 3. 자, 그 다음에 이 t를 없애줄 거기 때문에 양변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날아가고 그리고 그럼 써볼까요? F-EMG는 얘랑 얘 더하시면은 15분의 5기 때문에 3분의 1F가 나와. 3분의 1F. 그럼 넘겨서 푸시면은 3분의 2F가 EMG가 되는 거기 때문에 F는 3mg라고 답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나는 지금 A에만 박스를 쳐서 푸니까 B 같은 걸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었고 생각보다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게 그냥 두 가지 식으로 연립방정식이 풀린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풀면은 쉽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자, 62번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쭉 읽어보시고 지금 A에서 등속도 운동을 한대요. 그럼 제가 여기를 질량을 MB라고 잡고 여기를 MA라고 잡게 되면은 이쪽으로 작용하는 가속도는 MA의 빗면 가속도 A 그리고 아래쪽에 작용하는 가속도는 힘은 MBG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두 힘이 같다는 건데 질량은 그럼 누가 더 무거울까요? MA랑 MB 중에. 정답은 MA가 더 무겁죠. 왜냐면 중력 가속도인 G보다 빗면 가속도가 항상 작기 때문에 이 MA가 더 커져야지 이 두 힘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이 MA랑 MB를 그냥 라지 M과 스몰 M으로 써볼게요. 네, 여기가 더 무거우니까 라지 M, 여기는 더 가벼우니까 스몰 M. 여기 작용하는 힘은 MG, 여기는 라지 M, A가 되고 그 두 식이 같다는 걸 여기다 써놓겠습니다. MG는 라지 M, A.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받는 힘은 얼마예요? 얘는 그대로 라지 MA가 되고 얘는 아래쪽으로 스몰 MG가 돼요. 얘는 지금 위치를 바꿨기 때문에 스몰 M이 빗면 가속도 A를 받는 거고 여기는 라지 M이 중력 가속도인 G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나랑 다의 질량은 똑같거든요? A랑 B는 그대로니까 질량은 동일한데 가속도의 B가 8대 17이 나왔다는 거는 이 힘, 전체 힘의 B가 8대 17이라는 거야. 그럼 그걸 식을 한번 써보면 전체 힘은 얼마야? 라지 MA 플러스 스몰 MG. 얘가 나에서 전체 힘이고 다에서 전체 힘은 MA 플러스 라지 MG죠. 얘의 B가 8대 17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에다 반대로 17을 곱하시고 이쪽에다가 8을 곱하시면은 이 두 개가 같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마침 이 라지 MA란 값이 스몰 MG랑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에 나누시면은 17의 스몰 MG는 4의 MA 라지 MG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G가 들어가고 G가 들어갔는데 여기 G가 안 들어가죠. 그럼 내가 이거 G가 들어가게 바꿔주기 위해서는 A가 라지 M분의 스몰 MG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17mg라는 값은 4로 묶어주고 여기 넣어주시면은 라지 m의 스몰 m 제곱 g 플러스 라지 m g가 나옵니다. 그럼 내가 g를 어차피 다 지워줄 수가 있죠. g를 지워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양변에 라지 m을 곱하는 거야. 그 다음에 넘겨봐요. 그럼 어떻게 돼? 4 스몰 m 제곱 마이너스 17 m 라지 m 플러스 4 라지 m 제곱은 0이 됩니다.
그러면 4, 1, 4, 1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이 라지 m과 스몰 m의 관계가 4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라지 m 쪽이 더 무겁다고 했으니까 A의 질량이 무겁다고 했으니까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문제 쭉 읽어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처음에 내가 일정한 힘 F를 가했을 때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거래요. 그리고 좀 보시면은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F의 3배래. 그럼 내가 여기서 장력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장력이 3F가 되는 거야. 그 A 한번 박스 쳐보세요. A가 받는 힘 몇 개야? 위쪽으로 장력받고 아래쪽으로는 중력하고 따로 손이 당겨주는 힘 F를 받고 있죠. 그 모든 힘의 합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 추가적으로 EF라는 중력이 작용하면 되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이 A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둔다면요. 얘는 라지 M G라는 값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B한테 박스 쳐보세요. B는 지금 이쪽으로 3F라는 장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움직인다는 거는 B의 빗면임 또한 3F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식을 뽑아냈는데 이걸 이제 나에 적용을 해볼게요. 얘는 여전히 아래쪽으로 어떤 힘이 작용해? EF라는 힘이 작용할 테고요. 얘는 이쪽으로 뭐가 작용해? 빗면 힘인 3F가 계속 작용하겠죠. 그럼 여기서 전체 힘은 얼마예요? 전체 힘은 그냥 F야. 이쪽 3F고 이쪽으로 EF니까. 그 다음 질량은 얼마죠? 질량은 스몰 m과 라지 m을 더해주시면 되고 가속도가 8분의 1 G가 나온대요. 그럼 이걸 내가 풀어주면 되는 건데 지금 보니까 F 값이 우리가 얼마인 걸 알고 있어? 라지 mg인 걸 알고 있죠. 라지 mg. 그러면 좀 전개를 해볼까요? 그러면 8에 넘긴 다음에 전개를 하면은 mg 플러스 라지 mg가 나오고 이 라지 mg가 EF라고 그쵸? 그럼 넘겨보시면은 6F가 mg이기 때문에 F는 6분의 1mg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예요? 나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이 궁금한 거야. 근데 사실 A로프나 B로프나 상관은 없어요. 이건 취향 차이고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이 질량이 m이고 가속도가 8분의 1g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 함력은요. B에 대한 함력은 이쪽 방향으로 8분의 1mg가 나와요. 근데 내가 이쪽으로 지금 받고 있는 빗면임이 3 라지 F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시면은 2분의 1mg가 나와요. 2분의 1mg. 난 분명히 아래쪽으로 2분의 1mg라는 빗면임이 작용하는데 결과값은 8분의 1mg밖에 안 됐다는 거야. 이거 통분해보시면은 8분의 4mg죠. 그럼 반대 방향으로 8분의 3mg만큼을 방해받았다는 거지. 그게 바로 구하는 답이 되고 2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장력의 비를 물어보고 있네요. 장력의 비. 이것도 조금 그냥 막 풀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 봐볼까요? 내가 이거 질량을 3kg짜리를 놓는다면 이렇게 3kg짜리 놓는다면 어때요? 4초가 걸렸대. 여기까지 오는데. 그리고 그때 TA를 구하래요. 그리고 9kg짜리 놓으면 2초밖에 안 걸렸대요. 근데 여기서 정보가 뭐냐면 처음 속도가 빵이라는 거, 그리고 이동거리가 같다는 거, 그리고 시간이 나와 있다는 거. 자, 정리해볼까요? V0가 0이고 S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 T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요. 이거 조금 전에 했던 문제 중에 전 강의에 있던 문제 중에 뭐였죠? 2번 공식.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인데 어차피 얘가 날아가기 때문에 그냥 2분의 1 AT 제곱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봐볼까요? 이동거리가 어차피 같아. 그리고 시간의 비는요 2대 1이에요. 그럼 이 제곱비이기 때문에 4대 1로 들어가죠. 그럼 가속도의 비가 1대 4가 된다는 거야. 여기서 가속도를 제가 A라고 둔다면요 여기서 가속도는 4A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봐볼까요? 내가 여기서 A가 됐다는 거는 여기서 받는 빗면임을 3F라고 놔보고 여기서 받는 힘을 G라고 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받는 가속도가 A가 되는 거기 때문에 1kg짜리에 A를 곱하면은 A가 되죠. 그럼 위쪽으로 받는 장력은 얼마였던 거야?
A 플러스 G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랑 얘랑 계산했을 때 G끼리 상쇄되니까 A만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난 TA를 뭐라고 쓸 수 있어? TA는요 A 플러스 G라고 쓸 수가 있고, TB는 어때요? TB 같은 경우는 여기가 9km고 뭐 9F가 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가속도가 4A이기 때문에 다른 색으로 써볼게요. 그럼 이쪽 방향으로 4A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당겨주는 힘도 4A 플러스 9G가 됐겠죠. 그러면 얘는 4A 플러스 G가 되는 건데, 우리가 얘랑 얘 B를 비교하면 되는 문제거든. 그럼 봐볼게요. 처음에 내가 이 3kg로 실험을 했을 때는 3F로 당기고 G로 당기죠. 그러면 3F로 당기고 3F로 당기고 G로 당겨. 서로 빼줘야 되죠. 그리고 질량은 총 몇 킬로야? 4kg야. 이렇게 했을 때 가속도가 뭐 나오는 거예요? 그때 A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를 내가 9kg로 바꾸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당기는 힘은 몇 F가 돼요? 9F가 되죠. 이때는 어떻게 쓸 수 있죠? 9F에서 G를 똑같이 빼주고 전체 질량은 10kg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속도는 4A가 됩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지금 이식과 이식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3F-G는 4A가 되고, 얘 같은 경우는 9F-G는 40A가 됩니다. 얘는 이제 좀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뭐예요? A와 G의 관계죠. A와 G의 관계가 궁금한데, 그럼 F가 방해된단 말이야. 그럼 위의 식에다가 다 3을 곱해볼게요. 그럼 9, 3, 12.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 빼줄까요? 아래쪽 방향으로 빼줄게요. 그러면 2G는 빼시면은 28A가 되고, G값 자체가 14A가 돼요. 그러면 G에다가 14A를 넣어보시면 얘는 15A가 되고, 얘 같은 경우는 18A가 돼요. 그럼 5대 6 아닌가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P점에서 딱 놨대요. 이때 속력은 빵이죠. 근데 내가 6m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3초가 걸렸대.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3초가 걸린 거거든요. 그럼 나 3초 동안 6m 이동한 거잖아요. 그쵸? 그럼 가속도가 얼마야? 가속도래. 죄송해요. 평균 속도가 얼마예요? 평속이 2가 나오죠. 그러면 평속이 2라는 거는 이 끝에서 속력은 4가 나온다는 거야. 4. 그쵸? 근데 여기서 딱 Q를 지나는 순간에 B가 끊어졌대요. 그럼 다시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해서 돌아오겠죠. 돌아올 거란 말이야. 근데 대칭성에 의해서 자기 혼자 돌아와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같은 위치에 왔을 때 속력은 4가 돼요. 내려가는 방향으로. 근데 이번에는 이 Q에서 P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1초밖에 안 걸렸대. 그럼 평균 속력이 1초 동안에 6m를 간 거니까 6이 나와야 돼요. 평속이. 그럼 더했을 때 1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속력은 8이 된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내가 처음 가속도는 얼마예요? 처음 가속도는 위쪽 방향으로 3초 동안 4만큼 증가한 거니까 3분의 4예요. 그리고 내려올 때 가속도는 얼마야? 내려올 때 가속도는 1초 동안에 4만큼이 변한 거니까 아래쪽으로 그냥 4야. 자, 이거 어떻게 문제 풀 거냐면요. 지금 내가 뭘 모르고 있죠? 질량을 구해야 되는 거고, 질량. 그리고 실끈기 주제죠. 실끈기. 그럼 이때 내가 자주 쓰는 거 뭐라 했어? 델타 F는 M 델타 A. 이걸로 문제 자주 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선 처음은요. A 어때? A는 위쪽 방향으로 3분의 4A가 됐는데 실이 끊어진 이후에 4가 됐어요. 그럼 얼만큼 변한 거야? 근데 얘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계산할 때 그냥 여기다 이거 빼면 되는 게 아니라 더 하셔야겠죠. 그러면은 3분의 10이니까 3분의 16이 돼요. 따라서 A 같은 경우는 델타 A가 3분의 16이 되고, B 같은 경우는 어때요? B는 처음에 얘도 아래쪽으로 3분의 4였는데 자기 혼자 움직일 때는 10이잖아. 그쵸? 그럼 이 가속도가 얼만큼 변한 거야? 3분의 4에서 3분의 30이 된 거니까 3분의 26만큼이 변한 거야. 그럼 질량비가 어때요? 여기가 MA고 MB가 돼야 되는데 16대 26이죠. 16대 26. 그럼 얘가 26대 16이 되는 거야. 26대 16이 되는 거라고. 내가 지금 구하는 게 MB분의 MA잖아요. 참고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장력을 끊어줄 땐 델타 F 값이 동일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눠주시면 2로 나누면 8분의 13이 나오기 때문에 답이 바로 그냥 5번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66번 풀어보겠습니다. 0초일 때 P를 통과한대요. 그쵸? 여기 통과하고 P를, 그 다음에 2초일 때 Q를 통과하고, 그리고 다시 4초일 때는 Q를 통과한대. 그 다음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거는 실이 끊어진다 이런 말이 없거든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실이 안 끊어지는데 Q를 2번 지났다는 거는 반드시 얘가 이렇게 가다가 돌아왔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뭐죠?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계속 가면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실이 안 끊어졌는데? 이건 왜 그런 거냐면요, 일단 가속되는 방향은 무조건 이쪽이었던 거야. 가속 방향이 이쪽으로 계속 팡팡팡 쳐준 거야. 근데 처음 속력은요 위쪽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마치 누군가 인위적으로 얘를 세게 확 당겼다가 놓은 거예요. 그 얘네는 처음에는 휙 올라가겠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A가 엄청 무거워서 이쪽으로 계속 팡팡팡팡 치니까 언젠가 속력이 빵이 되고 다시 돌아갔다는 거지.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Q를 처음 지나는 순간이 2초래. 여기가 2초인 거야. 2초.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여기 있죠. 여기가 4초래요. 그럼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 끝에는 3초가 될 테고, 그리고 이 P를 처음 지났을 때 여기는 뭐 0초,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얘는 지금 처음 속력이 빵이 아니에요. 여기서 속력은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럼 지금 내가 여기서 아무튼 간에 2초 동안에 8m로 움직인 거기 때문에 평균 속도는 뭐가 나와? 평속은 얼마야? 2초 동안에 8m 갔으면 4가 나오죠. 평속은요, 여기서 4m/s가 나오는데, 우리 그런 말 한 적 있잖아요. 평속은 뭐예요? 중간 시점의 속도야. 중간 시점의 속도. 따라서 이 4m/s는요 1초일 때 속도랑 동일하다는 거야. 근데 나는 지금 3초일 때 속력이 빵이 됐죠. 그럼 난 1초에서 3초 동안에 속력이 2씩 팡팡 쳐준 거기 때문에 여기서 속력, 2초일 때 속력은 2m/s가 되고 0초일 때 속력은 6m/s라는 걸 추론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다시 돌아왔을 때도 2m/s겠지. 그럼 이거 내가 가속도 얼마인지 찾을 수 있죠. 가속도 얼마예요? 내가 1초 동안에 2m/s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가속도는 2m/s 제곱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궁금한 건 지금 장력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B는 아래쪽으로 중력과 속도가 10이기 때문에 20N의 힘을 받고, 얘는 내가 모르지만 F라는 빗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저 F에서 20을 뺀 게 전체 힘이죠. 왜냐면 내가 이쪽으로 가속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얘가 더 센 거거든요, 20보다. 그리고 전체 질량은 몰라. 근데 지금 보면은 모르죠. 그래서 M 2kg. 이렇게 쓰면 어때요? 변수가 2개거든요? 근데 해결할 수 있는 식이 얼마 없어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안 풀릴 거야, 아마. 그럼 어떻게 푸나요? 지금까지 이런 방법으로 풀어왔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집중하라 한 거예요. 이 실이 A를 당기는 힘은 어차피 B를 당기는 힘과 동일하단 말이야. 그쵸? 그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지금 내가 중력으로 20 작용하는데 이 위쪽 방향으로 얘랑 얘 곱하시면 합력이 4N이 나오죠. 이거 왜 그런 거야? 내가 20만큼 중력 작용하는데 위로 실이 끌어주는 힘이 24N이었기 때문에 합력이 4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이 B를 당기는 힘은 그냥 바로 24N이라고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걸로 하면 안 풀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A를 당기는 힘이라고 해서 절대 A만 보지 마시고 B까지 확장을 해서 보자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67번 풀겠습니다. 자,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질량에 대해서 나타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그래프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앞으로도 그러면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익숙하지 않은 이런 그래프가 나올 때 어떻게 풀어내야 되냐, 결국에 함수꼴을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 보통 함수를 y는 f, x꼴로 많이 나타내죠. 여기선 그러면 이 y자리에 시간이 오는 거고 x자리에 질량이 오는 거기 때문에 t는 fm꼴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나머지는 전부 다 고정값을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얘를 표현하면 되거든요. 자, 보시면 지금 내가 여기서 이 거리는 일정하겠죠? 정해진 것이잖아요. P부터 Q까지는 정해진 값인 S고, 그리고 일정한 R자임이기 때문에 힘도 정해져 있는 값이라고요. 그래서 F랑 S는 고정값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제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S가 고정값이니까, 그리고 처음 속력이 빵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제가 식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2번 공식을 쓸 거거든요. 자, S는 2분의 1 A T 제곱이 나와요. 근데 얘가 어차피 얘가 고정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가 이 A라는 건 그리고 F가 고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A는 n분의 라지 F, 그쵸? 그러면 이 식이 뭐가 돼요? 2n분의 F T 제곱이 되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얘가 고정값이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얘도 고정값, 얘도 고정값이면 넘겨버릴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식 자체가? 이 2m이란 값이 이거 2도 지울 수 있죠? 이 m이라는 값이 누구랑 비례한 거예요? t 제곱과 비례한 거야. 그럼 얘를 t꼴로 바꿔서 쓰면 어떻게 돼요? t는 비례한다 루트 m과, 그쵸? 그럼 내가 이 y는 루트 x꼴 그래프를 찾으면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나오는 겁니다. 되실까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문제 남았어요. 두 문제. 처음에 A랑 B랑 연결시키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B 쪽으로 10N을 작용하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A와 B면 위에 질량이 3kg인 물체라고 했으니까 B의 질량은 3kg인 거죠. 여기 위치도 바꿔놨네요. 그죠?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 이런 조건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가속도가 A인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가속도가 A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의 질량도 나와 있네요. 2kg, 2kg. 그러면 작용하는 빗면임이 얘는요, 그냥 F로 두면 안 되고 3F로 두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지금 내가 어차피 여기랑 여기 빗면 가속도가 동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3kg, 2kg라서 이 빗면임의 값이 3대 2가 나올 거거든요. 그 왼쪽으로 3F로 썼기 때문에 이쪽은 EF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질량은 동일하고요. 전체 힘의 크기도 동일해요. 방향이 반대일 뿐 크기는 동일하겠지. 왜냐면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그럼 얘는 이쪽 방향으로 힘의 크기가 얼마가 나오고 얘는 아래쪽 방향으로 힘의 크기가 얼만큼이 나올 텐데 그 값이 같다는 거야. 그럼 이 가 같은 경우는 그냥 힘의 크기가 3F가 되고요. 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쪽이 더 크기 때문에 10에서 2F를 빼주시면 돼요. 그럼 10-2F가 되죠? 그럼 넘겨보시면은 OF는 10이 되기 때문에 F가 2N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얘는 4N이 작용하는 거고 빗면임이 얘는 6N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이 A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결국에 가속도를 한번 구해보죠. 가속도. 여기 전체 5kg이고 6N 작용하죠. 그럼 가속도가 5분의 6이다? 가속도가 5분의 6이에요. 그럼 이거 장력 구할 때 가 같은 경우는 그냥 A에 박스 치면 편하겠죠. 지금 5분의 6으로 2kg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받는 R자 힘이 얼마예요? 5분의 12N이 되고 A 입장에서는 그게 온전히 누가 끌어준 힘이야? 그냥 실이 끌어준 힘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F1은 5분의 12가 되는 거야. 얘가 5분의 12. 그럼 F2는 어때요? F2? 자, 봐볼까요? 얘도 가속도는 똑같이 5분의 6이죠. 여기다 이걸로 해볼까? 3kg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받는 R자 힘이 5분의 18이 돼요. 근데 나 지금 5분의 50, 10만큼 끌어주고 있거든. 5분의 50만큼 끌어주고 있는데 5분의 18밖에 안 됐다는 거는 반대쪽으로 얼만큼 당기고 있던 거야? 5분의 32만큼을 당기고 있던 거예요. 따라서 F2는요, 5분의 32가 나와요. 그 우리가 구하는 값은 12분의 32이기 때문에 4로 나눠주시면 3, 4로 나눠주시면 8. 따라서 답은 3분의 8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림가와 같이 물체 A와 실로 연결된 물체 B 이렇게 나와 있고 F라는 걸 작용해서 포인트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대요. 그 말은 내가 이 F라는 힘과 이쪽에서 작용하는 빗면 힘인 F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에서는요 실이 끊어졌대. 실이 끊어졌을 때 얘는 얼만큼 와서 정지했어요? 내가 여기 속력 끊어지는 그 순간의 속력을 V라고 놔볼게요. 그럼 내가 여기서 V에서 S만큼 움직여서 정지한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얘 V였죠. 끊어지는 순간에. 근데 쭉 가가지고 점점 빨라졌을 거 아니야. 그쵸? 이거 작년 수능 뉴턴 문제 제가 샘물에서 풀어드렸거든요. 그거랑 지금 되게 아이디어가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여기서 어차피 이동한 시간은 같기 때문에 평속의 비가 1대 4라는 거야. 그럼 여기 3V가 나와요. 평속의 비가 1대 4가 나오려면
이거 수능에서도 정확히 1대4 나와가지고 여기 3V였어 수능 문제 답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과거의 기출을 통해서 미래를 대비하자는 거지.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3V라는 거 알아냈고요. 그럼 지금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질량이거든요, 질량. 아, 이거 또 뭘로 풀 거냐면 실끈키의 질량 나왔죠. 실끈키 질량. 자, 실끈키 플러스 질량. 그러면 뭐라고요? 델타 F는 M 델타 A로 한번 풀어보자. 그럼 지금 내가 어차피 같은 실이 끊어졌기 때문에 델타 F는 동일할 거다. 그러면 지금 가속도 한번 봐볼까요? 얘는 내가 같은 시간 동안에 V가 변한 거고 같은 시간대 EV가 변한 거죠. 그럼 가속도의 비가 1대 2가 나오는 거야. 그럼 질량 비는 2대 1이 나와야 된다고. 곱했을 때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답이 얼마예요? 2대 1이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네요. 자,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어디까지 할 거냐면 70번부터 쭉 풀어가지고 대충 80번 언저리까지 할 거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힘의 평형 관련된 거 쭉 풀고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4강으로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다음 강의로 이어서 보는 걸로 합시다. 감사합니다.